네, 금수저를 보러하기보다는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직장인의 자산관리 돈을 잡아라가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월급으로 태산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작은 두꺼비집 정도는 만들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권도영 대표님 대신해서 김신혜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신혜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연휴도 잘 보내시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 얼굴을 보니까 되게 잘 지낸 것 같죠?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가을처럼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못 본 새에 가을 여자가 되셨어요. 또 이렇게 가을 느낌이 물씬 나시는데. 그래도 트렌드는 따라가야 되겠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또 밝은 모습 뵈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을까요? 사실 요즘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키워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 하나는 주식. 그래서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제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린이? 저는 그 테린이에요, 테린이. 테린이? 얼마 전에 이제 테니스 시작해서 테린이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아, 어린이 네. 합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재테크란 용어도 합성어잖아요. 네. 그쵸. 재물이라는 말과 테크놀로지, 즉 재물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자산을 늘려간다, 이런 재테크란 용어가 우리에게 유행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요. 이 재테크를 하는 사회 초년생 어린이 합쳐서 제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실제로 제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33살의 청년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정말 이렇습니다. 재테크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주변에도 많이 알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제린이라는 단어 때문에 살짝 혼자 웃었습니다. 그분은 제린이가 아니라 제른이로 이제 바꾸셔야겠네요. 아, 맞네요, 맞네요. 제른이.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그러면은 또 금융 용어를 특별히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주식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펀드 쪽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식과 관련해서 이제 용어들이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한번 이 용어들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고 주식을 하는 초보, 주린이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 저희- 렛츠고. 네, 사실 공매도라는 말부터 조금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공매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최근에 이 공매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이슈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주식을 하시는군요. 저는 주식을 하죠. 네, 이 공매도라는 용어가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것을 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빌려서 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내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뭘 빌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은 대부분 기관들이 되죠. 왜냐하면 이 기관이 신용이 있어야 그 그쵸. 주식을 빌려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왜 빌려서까지 팔까?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매도라는 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내가 공매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빌려서 판 후에 다시 그게 하락했을 때는 그걸 싼 가격에 매수해서 갚는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10,000원이에요. 네. 네, 10,000원인데 이게 한 7,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빌립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10,000원에 매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7,000원이 됐을 때 다시 그 내가 빌린 만큼을 갚는다면은 그 사이에 수익이 남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3,000원 곱하기 3만큼이 남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의 금액들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주린이들이 네. 공매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시장이 안 좋은 게 그 예상이 공매도한 것이 떨어지겠구나, 그 종목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은 공포스러워서 팔겠네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라고 네. 하면서 팔겠죠. 그러면은 또 하락장이 또 가속화되기도 하죠. 예. 근데 애초에 이렇게 공매도를 만들어 둔 거는 그거를 뭐 괜찮게 본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락하면 안 될까요?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꼭 하락한다고 예측했는데 하락만 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공매도를 하려고 했던 기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를 가져가겠죠. 그걸 갚아야 되니까 비싼 가격이라도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근데 이제 혹시 영화 이 공매도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시려면 영화 빅쇼트라는 봤어요. 네. 유명한 영화. 그렇죠. 재밌죠. 정말 그 영화 자체 제목이 공매도잖아요. 사실은 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심리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 공매도로 인해서 꼭 이익만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죠. 어쨌거나 공매도라는 것은 하락을 예상해서 빌려서 내가 매도를 한 후에 다시 싼 값에 되돌려 갚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을 이제 공매도라고 한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매도의 개념을 알아보긴 했는데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에서 이제 싼 값에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는 건 알겠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런 어떡하죠? 리스크는 거기서 안아야죠. 손실을 떠안아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손실을 보는 기관들이 생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것들을 개인들이 그러니까 기쁘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사실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정책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금융위기 직후 2008년에 그 9월 금융위기 직후 그리고 이제 최근 3월 이때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것을 또 연장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공매도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장을 계속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주식시장이 좀 침체될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나갔잖아요. 그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근데 또 우리 주린이들과 동학개미들이 많이 또 채웠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금지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예, 이제 이런 시장에 것들을 맡기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매도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다음으로 알아볼 용어는 턴어라운드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용어는 연인 사이에 헤어졌을 때 다시 돌아와 달라 이런 그런가요? 말로 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맞습니다. 단어인데 이게 금융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았던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실적이 개선되고 조직이 개혁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하기에 좋은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들을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턴어라운드 종목이다라고 어떻게 오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네요. 아니요, 이거는.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니에요? 시장에서 바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봤지만 이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뒤늦게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위험한가요? 아니 위험이라기보다는 네. 적은 금액으로 해보는 거는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런 용어들 사실 공매도 우리 개인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개인들이 받게 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알고자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액션을 해보는 거는 좋다. 턴어라운드 종목이 보이면은 일단 관심을 갖고 조금씩 매수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턴어라운드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표현하신 게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말 헤어졌던 연인이 돌아온다라는 느낌, 그 느낌이 네. 이제 기업에서도 내가 참 별 볼 일 없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실적들이 좋아지고 조직이 개혁돼서 아주 좀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 되겠구나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데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세 번째 용어 블록딜을 좀 알아볼게요. 이건 어떤 용어죠? 블록딜 이거 역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전체 블록이라는 건 한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하지 않고요. 이 거래가 끝난 시간에 대상자를 정해서요. 이 블록딜 내가 대주주라든지 그 물량을 매수할 대상을 정해놓고 할인된 가격에 거래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두 개 살 때보다 우리가 많이 사면 할인해 주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블록딜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그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들이 보통입니다. 예. 일종의 주가의 급등락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걸 막는 일종의 제도인가요? 이렇게 서로 크게 주고받는 게? 아니요, 그런 의미보다는 네. 특수 목적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대주주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자금이 필요한데 갖고 있던 주식을 어딘가에게 매수자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판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장중에 하지 않는 이유는 네. 바로 이 블록딜을 하게 됐을 때 할인된 금액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장중에는 거래하지 않죠. 네. 아, 네. 그럼 이거는 크게 주고받는 사람들한테만 좀 유의미한 거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나중에 우리 유미정 아나운서가 네. 블록딜 매수자가 됐다 오. 그러면은 야.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건가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제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은 이 블록딜을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 이유는 뭔지 좀 왜냐하면 설명해 아무래도 주세요. 할인돼서 그 거래가 됐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블록딜로 내놨다라면은 뭔가 이거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걸 예상하는 건가라는 심리적인 것들이 작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예. 사실 근데 이걸 블록딜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데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와 어디가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리니까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블록딜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특수 관계자들끼리 소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보의 제한성이 있는 개인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상상들을 알기가 하면서 이게 호재보다는 조금 악재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도 그렇고 블록딜도 그렇고 미리 알기는 어렵고 추후에 어떤 주식 시장의 흐름만을 개인들은 알 수 있는 건데 일각에서 뉴스에서 보면 왜 공매도 세력이 작전한 거다 이렇게 우리 주식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 중에 대부분 헤지펀드 운영을 하는 쪽들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헤지펀드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무조건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 개인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렇군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블록딜까지 알아봤는데 네 번째 금융용어 액면 분할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름 자체로 들었을 때는 저희가 또 테슬라 사건도 들었고 아유, 네. 어떤 정말로 이야기일지. 정말 반가운 일이 뭐냐면 이렇게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이런 용어들을 네. 우리 주린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주린이들이. 네. 근데 이제 사실 액면 분할은 테슬라도 했지만 삼성전자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액면가라는 걸 알고 계시죠? 주식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걔는 처음에 액면가라는 게 존재하죠.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도 있고 5,000원인 주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계속 바뀌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거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쵸. 총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네. 네, 5,000원 액면가가 5,000원이었던 주식을 예를 들면은 액면가 100원으로 액면 분할한다. 그러면 주식 수가 몇 개가 될까요?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50개. 그렇죠.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갔었죠? 우리 주린이? 100, 200 갔었나요? 네, 200 가까이 갔었죠. 200 가까이 200도 갔었죠. 넘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한 주 사기도 어렵죠, 우리 주린이들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액면 분할을 해서 액면 분할 50분의 1로 낮춰졌다. 그러면 어때요? 훨씬 완전 수월하죠. 사기 너무 좋죠. 네, 10주도 살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액면 분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액면 분할의 효과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또 소액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네. 아까 왜 테슬라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네. 테슬라도 너무나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하다가 액면 분할을 하고 나니까
또 여기에 이제 주주가 되신 분들이 꽤 있죠. 많죠. 네. 주변에 그게 퇴사- 바로 액면 네. 분할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가격이 좀 떨어져서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살 수 있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 측면에서 좋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업 입장에서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또 주가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쵸. 왜냐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일 때랑 1000명일 때랑 그거에 대한 가격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 용어 마지막인데요. 벌써 스톡 옵션입니다. 기업에서 인정한 인재에게 주식을 주는 거긴 한데 요즘 인재라는 말이 조금 그죠? 네, 예.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주변에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한 그런 멤버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거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의 수량을 그리고 그 자기 회사의 주식 자사주라고 하죠. 이거를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벤처 비즈니스를 창업하면서 인재를 영입할 때 많이들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은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좋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죠. 만약에 이제 이런 스톡 옵션을 줄 테니 네. 한번 같이 해보자. 사업을 하자라고 네. 제안을 받았어요, 두 분이. 그 조건들이 이제 스톡 옵션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업이 괜찮으면 가고 왜냐하면 스톡옵션 받은 게 나중에 뛸 테니까 아니면 안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뭐 일단은 맞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네. 스톡 옵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또 양날의 칼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기업을 함께 키워가지고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게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인재들도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 과정보다는 결과적으로 그 스톡 옵션으로 얼마를 벌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듣게 되니까 그 나중에 결과만 갖고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스톡 옵션을 받고선 벤처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좀 간혹 보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정말로.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정말 쉽지 네. 않습니다. 인생을 걸고 함께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취업을 지금 하시려고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스톡 옵션을 제한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상당히 예. 내 가치가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럽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뛰어난 인재만이 아니라 요즘은 좀 확장되고 있다고 해요, 범위가. 이건 어떤 얘기죠? 우리나라가요, 1997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톡 옵션이 그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일수록 또 매력이 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한테도 근로 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벤처들이나 뭐 이런 데도 있지만 기존의 기업들에서도 스톡 옵션을 가지고서 능률을 좀 올릴 수 있게 또 하는 경영 전략으로 자리를 또 잡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가 올리려면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자가 되니까 좋은 그렇죠. 전략인 것 우리 같아요. 회사다라는 생각을 또 갖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 주위에는 그 월급 플러스 이 주식을 같이 받아요. 특히 자사주.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네. 대다수 그래서 그걸로 인한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부럽네요. 부러워요. 예, 부럽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스톡 옵션. 예, 그런 것도 가능하죠. 저는 사실 스톡 옵션이라고 하면 사실 인센티브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책임을 좀 강화시킨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만큼에 대한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권리를 받은 만큼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용어들 알아봤는데 혹시 부사장님은 관련된 용어 중에 에피소드 없으실까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개인들이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영화 빅쇼트. 네. 예.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어젯밤에 그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딱 스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대상이 뭐였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모기지 채권. 네. 네. 주택 모기지 맞아요. 채권이었죠. 미국에서. 그래서 그 모기지 채권의 부실률을 간파한 어떤 유능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거와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또 오히려 역제안을 해가지고 굉장히 투자은행에서는 비웃음을 샀었죠. 네. 초반에. 그렇지만 또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거기에 보면은 개인들이 그걸 함께 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도 개인들이 그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좀 성숙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약간 기관 위주로 운영이 네, 되나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 주변에도요, 아침 9시가 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죠? 알죠, 네. 알죠. 그 휴대폰을 보면은 새빨개요, 온통. 그러면 계속 웃고 있어요. 너무 네. 좋죠. 네, 상승감. 파래요. 그러면은 그날 이제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얼굴도 파랗게. 네, 그렇죠. 네. 파랗게 질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휴대폰에 내가 산 종목들을 처음 화면에다 놓고서 빨가면 웃고 파라면 울상이고 이렇게 지내는 거는 사실 우리 주린이들에게 굉장히 저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의 가치, 아까 우리 스톡옵션도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라고 저는 사실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 스스로의 능력을 올리고 나에게 투자? 그래 나에게 투자한다고 해서 또 돈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될 시간에 자칫 주식에. 이 주식을 한다라는 이유로 관심이 온통 그쪽에 가서 휴대폰 열어놓고 있다 보면은 사실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게 이런 공매도, 턴어라운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스톡옵션, 블록딜 이런 것들을 알면 뭐합니까? 주식을 하지 않으면은 그 시장에서 결국은 소외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액션은 하되 하지만 거기에 내가 할애할 할 에너지와 자금은 정해놓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참 저희가 힘 조절을 하는 게 어려운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게 되는데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여러 가지 용어들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제린이 여러분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가치를 꼼꼼히 공부하면서 나의 가치는 과연 얼만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는 제린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응원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